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벚나무 종류들, 이 벚나무 종류들 중에서도 벚나무 앞에 양자가 붙은 양벚나무, 그리고 또 양벚나무 앞에 또 신자가 붙은 신양벚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양벚나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벚나무는 열매가 좀 틀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에 가서 벚나무의 열매가 익으면 우리가 버찌라고 하는데, 이 버찌들이 까만 색깔로 익는 데 반해서 이 양벚나무 두 종류들은 버찌의 색깔이 빨갛게 익습니다. 빨갛게 익고, 요 양벚나무 종류들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지 꽤 오래됐죠. 오래돼 가지고 인가 부근이나 또는 정원에 심어서 많이 기르기도 하는 그러한 나무가 이 신양벚나무, 그리고 양벚나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양벚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양벚나무의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보기 전에 이 신양벚나무의 이 열매 모습을 잠깐 보면은 열매가 빨갛게 앵두처럼 보이죠. 앵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신양벚나무의 열매를 보통 사람들은 앵두다, 그래서 앵두하고 닮았다, 그래서 물앵두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양벚나무를 물앵두나무라고도 많이 부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산에서 만나는 벚나무 종류,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산에서 만날 수 있는 벚나무들은 열매가 전부 까맣게 익죠. 까맣게 익어서 이 버찌를 따먹으면 잎 주변이 새까맣게 변하게 되는, 열매가 까맣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벚나무 종류들의 버찌의 색깔인데, 이 양벚나무하고 신양벚나무는 열매가 빨간색으로 익어서 그 속에 과즙이 아주 달고 맛있죠. 달고 맛있고, 열매 크기도 산에서 만나는 버찌에 비해서 열매 크기도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이 신양벚나무는 우리 주변에 인가 근처에서 자주 만나게 되죠.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집에서는 가정에도 이 물앵도나무라고 해서 이 신양벚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으면서 이 봄에 꽃이 피는 것도 보면은 벚나무 종류들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그러한 꽃이 빨리 핀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꽃이 제일 먼저 피기 때문에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게 되면서도 이 열매가 아주 보기도 좋고 눈요기 하기도 좋지만은 먹어보면은 달고 맛이 좋고, 그래서 이 신양벚나무를 가정집에 많이, 정원에 많이 키우고 공원 같은 데서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양벚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이 작년가지에 새 잎이 돋기 전이죠. 여기 새 잎이 지금 돋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새 잎이 돋기 전에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3개 정도의 꽃이 여기에 모여서 꽃이 피게 되는데,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사진에 잘 나오질 않았는데 꽃대축이라고 하죠. 화서축이라고 하는데, 요 꽃대축의 길이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이 포라고 하는 꽃사계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숨어 있게 돼서 꽃사계 밖으로 이 꽃대축이 길게 나오질 못하고 꽃대축 속에 숨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의 이 꽃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대축이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열매 자루축도 아주 짧게 되죠. 이게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열매 자루축이 짧게 되는 이유가 요 꽃이 피었을 때 꽃대축이 아주 짧기 때문이죠.
짧기 때문이고, 요 꽃 하나를 보면은 꽃 하나 참 예쁜 꽃입니다. 예쁜 꽃이면서 약간 달그스름한 붉으스름한 붉은빛이 약간 도는 이러한 흰색 꽃이 피는데, 이 꽃의 지름이 25mm에서 30mm 정도 됩니다. 요 30mm, 그러니까 3cm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벚꽃들이 대부분 한 크기가 요 정도 되죠. 대부분 꽃의 크기가 벚꽃의 크기는 요 정도 되는데, 이 신양벚나무도 꽃의 크기가 다른 벚나무하고 꽃의 크기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꽃의 크기가 같고, 꽃을 자세히 보면은 요게 수술대, 흰색에 순백색에 하얀색의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는 노란 꽃밥이 달리는데, 이 꽃밥은 터지게 되면 요 속에서 꽃가루, 노란색의 꽃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길게 암술대가 하나가 보이죠. 이러한 암술대가 보이게 되는데, 이 꽃에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신양벚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사람들은 이 꽃을 대개 다 그냥 양벚나무 하면서 그냥 양벚나무로 알고 있는데, 이 양벚나무하고 신양벚나무는 요 꽃받침 조각, 요거죠. 요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있는데, 꽃 하나에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있는데, 이 꽃받침 조각이 젖혀지지 않고 옆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바로 이 신양벚나무입니다. 신양벚나무고, 또 이 꽃받침 조각이 옆으로 펼쳐지면서 요 작은 꽃자루, 한자로는 소하경이라고 하는 요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신양벚나무하고 양벚나무를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양벚나무는 이렇게 작은 꽃자루에 하얀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많이 있으면은 신양벚나무이고, 여기에 털이 없으면은 양벚나무,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지느냐 아니냐, 이걸로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고, 꽃자루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신양벚나무인지 양벚나무인지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암술대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죠. 암술대는 꽃 하나에 암술대가 하나가 있는데, 암술대는 상당히 길죠. 긴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아래에 요 씨방, 초록색의 씨방이 있고, 씨방 아래에는 이렇게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작은 꽃자루에는 이렇게 털이 많이 있고, 씨방에도 털이 없고, 암술대에도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벚나무인데, 아닙니다. 요 양벚나무 아니고 신양벚나무인데, 여기에 털이 있으면은 신양벚나무고, 여기 털이 없으면은 양벚나무지만, 여기에 암술대는 둘 다 털이 없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필 때 보면은 꽃자루의 길이가 약간 짧은 편이죠. 꽃에 비해서 꽃자루의 길이가 약간 짧은 편이면서, 흰색 꽃이 분홍색이 약간 도는 흰색 꽃이 아주 아름다우면서,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지지 않으면은 신양벚나무다. 그리고 이 양벚나무의 꽃을 보면은, 이 양벚나무의 꽃은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뒤로 완전히 젖혀져 버리죠.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뒤로 이렇게 완전히 젖혀지면은 양벚나무이고, 조금 전에 봤던 꽃받침 조각이 젖혀지지 않고 옆으로 펼쳐지면은 신양벚나무다. 이렇게 양벚나무와 신양벚나무를 두 종류를 꽃받침 조각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꽃자루,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 소하경, 요 소하경에 지금 털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신양벚나무에서는 털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양벚나무에서는 이렇게 털이, 작은 꽃자루에 털이 많이 있는데 반해서 양벚나무는
이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 그래서 여기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젖혀지느냐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양본나무인지 신양본나무인지 두 나무를 구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꽃이 필 때 보면은 이 꽃은 다른 벚나무 종류들보다 약간 일찍 핍니다. 약간 일찍 피는데 꽃대 축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장년가지가 있고 장년가지에서 새 잎이 돋기도 전에 꽃들이 화들짝 하면서 많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이 달리는 이 꽃자루를 보면은 이 꽃자루 여기 꽃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꽃이 지금 모여서 한 군데 달려 있는데 이 꽃사계 포라고 하는 이 꽃사계에 가려 가지고 꽃대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꽃대축이 요 밑에 있기는 있는데 요 꽃사계에 가려서 지금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산 꽃차례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산 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산을 펼 때 우산대의 살이 펼쳐지는데 요 우산대의 살의 길이가 다 똑같은 길이가 공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둥글게 펼쳐지는 요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우산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산형화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형화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여기 신양본나무도 요 꽃대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열매자루축이 짧았는데, 양본나무도 보면은 꽃대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은 걸 보면은 열매자루축이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열매자루축이 되는데, 여기는 열매자루 과경이라고 하고 여기는 열매자루축이 되는데, 여기도 열매자루축이 거의 없는 것은 바로 꽃이 피었을 때 꽃대축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꽃대축이 없다, 짧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꽃의 크기는 조금 전에 보았던 신양본나무하고 양본나무는 꽃의 지름이 같지요. 그래서 25mm에서 30mm. 그래서 보통 다른 벚나무 종류들하고 꽃의 크기는 같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신양본나무는 보면은 꽃잎이 약간 넓은 편이죠. 여기가 꽃잎의 넓이가 약간 넓어서 꽃잎의 아래쪽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겹쳐서 약간 포개지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약간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양본나무는 보면은 요게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꽃잎의 폭이 좁기 때문에 꽃잎과 꽃잎 사이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양본나무인데, 이 양본나무의 암술도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신양본나무처럼 암술대에 털이 없고 씨방에도 털이 없지만은 여기 밑에 부분, 요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도 털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양본나무고, 여기 요 부분에 털이 있으면은 신양본나무다. 그래서 새로 나온 신양본나무는 털이 있는 반면에 여기 꽃자루에 털이 없으면은 양본나무고 털이 있으면은 신양본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요 순백색, 조금 전에 봤던 신양본나무는 약간 붉은빛, 그러니까 분홍색이 약간 돌았는데 요 양본나무의 색깔을 보면 완전히 순백색이죠. 하얀색의 이런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은 정말로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리고 빨래를 해서 빨래줄에 널어서 바짝 말라 있는 깨끗한 빨래 모습, 그러한 양본나무의 꽃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양본나무의 꽃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신양번나무의 잎의 모습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잎은 다른 벚나무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벚나무 종류들은 장미과이고, 장미과 식물들은 대개 잎이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죠. 여기 달리고 올라와서 달리고 또 아래 내려가서 달리고, 이렇게 잎이 어긋나게 달려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린다. 그래서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는 그러한 잎이 달리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잎의 모양은 이렇게 달걀 모양, 난형이라고 하는 달걀 꼴이거나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도란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잎 가장자리에는 뚜렷한 톱니가 보이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8cm에서 15cm 정도 되고, 이 폭은 5에서 7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다른 벚나무 종류들하고 거의 구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잎의 모양이나 잎이 달리는, 잎이 배열되는 상태나 잎의 모양이나 잎의 크기나 벚나무 종류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구별할 수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잎자루, 여기 요 부분이 잎자루죠. 요 잎자루 부분에는 보면은, 잎자루를 크게 해서 보면은 잎자루에 이렇게 털이 듬성듬성 보입니다. 듬성듬성 보이는 이런 잎자루의 털이 약간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잎자루에 털이 있거나 없다. 그리고 여기 동그란 초록색의 이런 것이 보이는데, 동그란 돌기가 마치 납작한 접시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아나는 곳을 샘이라고 하죠. 물이 퐁퐁퐁퐁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 우물물 같은 샘물을 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샘이 나오는 물질이다 해서 샘물질, 이러한 돌기를 샘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 부분, 이렇게 동그란 부분, 요 부분에 액체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가 솟아나기 때문에 샘처럼 솟아난다 해서 샘물질인데, 요 샘물질의 색깔이 연두빛이죠. 연두빛인데, 보통 우리나라의 산에서 만나는 벚나무 종류들은 보면 이 샘물질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대부분이 다 빨간색인데, 요 양벚나무 종류들 중에서 또 신양벚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샘물질이 연한 초록색이다. 그래서 양벚나무 종류들은 이렇게 연한 초록색, 연두빛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의 표면에도, 여기가 잎의 표면입니다. 잎의 표면에도 털이 거의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중심맥이죠. 요 중심맥이 있고 여기에 견맥이 있는데, 중심맥 위에 짧은 털이 약간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잎 가장자리에 있는 톱니를 보면은, 톱니가 이렇게 겹톱니죠. 이렇게 겹톱니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겹톱니가 끝 부분이 뾰족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양벚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양벚나무의 잎 가장자리의 톱니를 보면은, 이 양벚나무의 잎 가장자리의 톱니는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겹톱니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겹톱니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잎 끝이 뾰족하지가 않고 동글동글하다 하는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도 가지고 있고, 잎의 배열을 보면은 이렇게 요 아래에 하나 달리고 위에 올라와서 달리고 또 위에 올라와서 달리고 또 올라와서 달리고, 이렇게 잎이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는 어긋나게 달리는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의 모양은 난형, 달걀꼴이거나 거꿀 달걀꼴, 도란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길이는
여기에서 요 끝에까지의 길이가 8cm에서 15cm.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신양번나무나 이 양번나무나 잎의 크기가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폭도 5에서 7cm니까 잎의 크기도 같고 잎의 배열도 같고 잎의 모양도 같다. 그래서 양번나무와 신양번나무는 잎으로 구별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잎자루에 보면은 잎자루에 약간 길다란 이런 털이 많지 않게 듬성듬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요 잎자루의 끝부분에 이렇게 잎 밑하고 닿는 요 부분에 바로 샘물질 선체가 있는데, 요 선체의 색깔이 초록색이라 하는 이런 특징은 조금 전에 보았던 신양번나무나 이 양번나무나 두 종류 모두 샘물질의 색깔이 빨간색이 아닌 연두빛을 띠는 연두색이다, 초록색이다 하는 이런 특징을 두 나무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는 약간의 긴 털, 이렇게 길다란 이런 털들이 이렇게 맥 위에, 여기가 중심맥이 있고 여기 견맥이 있는데, 이렇게 견맥 위에 긴 털, 이렇게 견맥 위에 긴 털이 약간 많지 않게 약간 있는, 그래서 잎자루에도 털이 약간 있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약간 있는 것이 양번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양번나무는 다른 벚나무와 마찬가지로 잎의 모양으로나 잎의 털이나 이런 걸로 봐서 다른 벚나무하고 거의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거의 잎으로는 양벚나무 종류나 다른 벚나무 종류들을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신양번나무의 열매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모습 보면은 열매는 우선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커서 열매 하나의 지름이 한 25m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보통 버찌들이, 우리나라의 산에서 만나는 버찌들의 크기는 지름이 한 1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m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신양번나무는 25mm, 그러니까 두 배 반 정도 크다는 말입니다. 크면서 여기 먹어보면 아주 맛이 달고 먹음직한 것이 과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는데, 요 열매는 굳은시 열매, 핵과라고 하는데, 이 핵과 굳은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굳은시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숭아죠. 복숭아의 열매를 생각을 하면 이 버찌의 신양번나무의 열매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바로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열매처럼 요 신양번나무의 열매 버찌에도 얇은 열매 껍질이 있습니다.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달콤한 맛이 좋은, 맛이 달콤하고 아주 달콤한 과즙, 액즙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열매살이 많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복숭아처럼 복숭아에 보면은 씨앗이, 커다란 씨앗이, 딱딱한 씨앗이 하나가 딱 들어있죠. 딱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 양번나무의 요 열매 속에는 씨앗이, 딱딱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딱딱한 열매다 해서
씨앗이 딱딱하다 해서 굳은 씨 열매, 열매가 굳어 있다 해서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죠. 이러한 핵과가 꽃이 빨리 피었듯이 이 열매도 다른 벚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익게 됩니다. 빨리 익게 되는데 요 열매가 익을 무렵이면은 앵두나무들도 이렇게 빨간 열매를 맺게 되죠. 빨간 열매가 익게 되는 것이 앵두나무도 바로 5월 달에 익게 되고 요 신양본나무의 열매 버찌도 같은 시기에 같이 빨간색으로 익기 때문에 요 열매를 물앵두나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속에 이름에서처럼 물앵두라고 하는 것처럼 과즙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그 과즙은 엄청 맛이 달다. 그래서 맛이 좋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확 퍼지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신양본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자루를 보면 이게 열매자루축, 이게 열매자루축, 과경축이라고 하는데 이 열매자루축이 아주 짧게 보입니다. 이 꽃이 피었을 때 꽃대축이 요 꽃사계 속에 가려져서 꽃대축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열매가 되면서 꽃대축에 있던 꽃사계 포가 떨어져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짧은 열매자루축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열매자루에는 털이 있다. 털이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잔뜩 많이 있었죠. 여기에 보면은 작은 꽃자루에 털이 많이 있었는데 이 털이 열매가 되었을 때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열매자루는 과경이라고 하는데 이 과경에도 털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게 되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신양본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양본나무 앞에 신자를 붙여서 새로운 양본나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키를 보면 신양본나무는 키가 한 10m 정도 자라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피면서 키가 큰 키나무, 교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나무 껍질에 이 나무의 줄기에 있는 나무 껍질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하얀 줄이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줄이 바로 피목, 한자로 피목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껍질눈입니다. 껍질눈이 길게 옆으로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모양의 이 껍질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로로 길게 줄이 쳐진 듯한 이러한 눈을 가진 것은 이 신양본나무뿐만 아니라 벚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를 보면은 여기 어린 가지가 있는데 어린 가지는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자루가 있는 요 뒤쪽에 약간 보이는 요 잎자루가 보이는데 잎자루의 양쪽에는 턱잎이 있다. 타겹이 있는데 타겹의 모습은 마치 사슴뿔처럼 생긴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양본나무의 열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본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이 양본나무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빨갛게 익죠. 빨갛게 익게 되는데 이 빨갛게 익는 요 열매 하나의 지름이 25mm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야산에서 만나게 되는 벚나무 종류들은 지름이 한 10mm 정도 되는데 반해서 이 열매 양본나무의 열매는 25mm 정도 되고 열매가 익는 것은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 조금 늦게 익죠. 조금 늦게 황적색으로 이렇게 익는데 빨갛게 익으면서 열매의 맛은 달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신양본나무나 이 양본나무나 열매 크기도 같고 열매가 빨갛게 익는 것도 같으면서 열매의 맛도 좋은 것도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열매자루에 털이 없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
이 꽃자루 부분에 털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꽃자루 부분에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열매자루에도 털이 없다. 그리고 이 가경 꽃대축이라고 하죠. 이 꽃대축이 꽃이 피었을 때 꽃대축이 거의 없었던 것이 열매가 맺었을 때도 보면 열매자루 축이 거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굳은시 열매죠. 핵과라고 하는 요 핵과라고 하는 굳은시 열매인데 굳은시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요 열매는 복숭아의 열매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의 열매를 생각하면 이 양본나무의 버치의 열매의 구조도 머릿속에 금방 이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 열매도 복숭아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과즙이 풍부한 과즙을 가지고 있는 액즙이 많이 나오고 달콤한 액즙이 있는 복숭아처럼 액즙이 많이 나오죠. 물이 쫘르륵 흐르는 그러한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을 가지고 있고 그 열매살 속에는 복숭아의 씨앗처럼 커다란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커다란 씨앗은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굳은씨, 씨가 딱딱하다, 굳어있다 해서 굳은씨 열매, 핵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핵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양본나무, 이 양본나무의 열매인데 이 양본나무의 키를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신양본나무하고 같습니다. 신양본나무하고 같아서 높이는 10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피면서 키는 커다란 큰 키나무, 교목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 나무 껍질에는 가로로 길게 피목, 껍질눈이 길게 연결이 돼서 터지는 이러한 형태의 피목, 나무 껍질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벚나무 종류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 털이 없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잎자루, 요게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가 있고 여기 잎자루가 보이는데 요 잎자루의 양편에는 이런 턱잎이 있습니다. 턱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신양본나무에 비해서 신양본나무는 이 턱잎이 좀 더 길고 사슴뿔처럼 여러 갈래로 결각이 깊은 결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요 양본나무는 요거 양본나무죠. 이 양본나무는 결각이 보이지 않고 톱니만 보이는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맛있는 열매 그리고 10m 정도 자라는 큰 키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본나무의 열매 모습이었습니다. 이 양본나무하고 신양본나무 이 두 나무들은 둘 다 양본나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양본나무들은 열매가 버찌라고 하는 열매가 황적색으로 익는다. 우리나라에 보통 있는 버찌들, 벚나무의 버찌들은 대개 다 까만색으로 익죠. 까만색으로 익는 데 반해서 이 양본나무 종류 두 종류들은 열매가 황적색, 빨간색으로 익는다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자루,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두 나무를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으면은 양본나무, 그리고 털이 많이 있으면은 신양본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꽃자루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두 나무를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 꽃받침 조각의 모양이 전혀 틀리게 되는데 이 양본나무는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진다 하는 아주 특이한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신양본나무는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지지 않고 옆으로 펼쳐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 그래서 두 나무는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지느냐 옆으로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